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 총선을 앞두고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그렇죠. 분위기가 좀 뒤숭숭하죠. 혼란스러운 분들도 많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와는 별개로 반드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은 최근에 좌파 댓글 부대들의 여론 분탕과 공작질이 지금 극에 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파 진영 내부에 교묘하게 이것들이 흘러 들어와가지고 우리들 사이에서 분열을 일으키고 있어요. 자, 1번. 얘네들이 타겟을 잡고 있는 큰 세 개의 축이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윤석열 대통령, 2번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3번 우파 유튜브를 비롯해가지고 몇몇 커뮤니티를 비롯한 바로 여러분들, 나와 여러분들 같은 핵심 코어 지지층들을 저것들이 타겟으로 잡고 흔듭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댓글 부대가 최근에 어떤 행태를 보이고 있냐면 바로 이 1, 2, 3번 사이를 능수능란하게 오고 가면서 한쪽은 편드는 반면에 은근슬쩍 다른 쪽을 까고 분열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서로의 지지층이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고 있어요. 원래 이게 항상 이제 하나로 맞물려서 돌아가던 어떤 팀이었지 않습니까? 이 원팀의 사이를 지금 은근슬쩍 까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 현직자라는 고위공직자라는 체급상 뭐 1번과 2번, 즉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편들기와 공격이 물론 많은데, 자, 그러면서도 굉장히 저것들이 공을 들이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은근슬쩍 문정부 시기부터 활동해온 다양한 우파 유튜브 채널들도 타겟으로 삼는다라는 겁니다. 이 우파 유튜브 채널이라는 게 사실 하나가 아니죠. 나이가 많은 분들부터 해서 저처럼 젊은 사람들까지 의외로 이것도 종류가 되게 다양합니다. 근데 어쨌든 우파가 힘들었던 그 문정부 시기부터 목소리를 내어왔던 다양한 우파 유튜브 채널들, 그리고 이 우파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도 계속해서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이랬을 때 가장 우파가 힘들고 고독했던 순간에도 소신껏 목소리를 내어왔던 국민들도 많았죠. 이 우파화된, 바로 학습화가 된 강성 지지층, 바로 우리들, 나와 여러분들에 대해서도 이 댓글 부대가 어떻게 하느냐, 교묘한 공격과 흔들기를 반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그리고 사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은 실제로 국힘당의 고위 당직자들 거의 대다수들보다 중국의 좌파 댓글 부대 애들이 더 똑똑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저 댓글 부대 애들이 우파라는 게 뭔지를 저것들이 국힘당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상당히 그럴듯한 근거를 우리한테 대면서 교묘하게 우파 진영의 핵심 코어 지지층들, 바로 우리들을 상대로 깊이 스며들어와가지고 유기적인 분탕을 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들이 말하는 최종 핵심 결론이 결국은 한쪽으로 은근슬쩍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과 민주당을 찍고 망하자,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분열이 되자, 한번 이것들을 갈아엎어야 된다, 물갈이 하자라고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런데 물갈이를 하면은 과연 다음번에 기회가 있을까요? 나라가 끝나지 않을까? 자, 최근에 여러분들 이들의 여론 공작질 전략이 너무나도 능수능란하고 고단수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옛날에는 그러니까 좌파 댓글 부대가 티가 났어요. 그 찌까리 이런 애들이 티가 났다고. 무조건 그러니까 뭐 이제 뭐 박정희 대통령이 나쁘다, 뭐 이승만 대통령이 나쁘다, 뭐 이런 식으로 뻔하게 했는데 최근에는 얘네들이 여론 공작질 전략이 너무나도 능수능란하고 고단수가 되고 있습니다. 우파를 학습해가지고 우리들 사이에 침투해 들어와요. 그리고 실제로 그 규모도 총선을 앞두고 워낙에 지금 거대하게 그 댓글 부대가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 불안감으로 우파 진영 내부가 실제로 지금 굉장히 크게 뒤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 사람들의 머리 위에 둥둥 떠다니는 그 말풍선이 보여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크게 사기가 떨어지고 동요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실제 국민들의 진짜 투표 심리는 어떤지 아세요? 여론조사는 전부 다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국민들의 진짜 지지세는 어떠냐면은 불과 며칠 전, 일주일 전 그때처럼 국힘당 160석, 170석 이상이 정상입니다. 실제 사람들이 불안해하면서도 나는 선거철에 이렇게 찍어야지라고 사람들의, 저 서울 시민들의 머리 위에 그 말풍선이 떠 있어요. 나는 그게 보여. 무슨 말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재명은 똘똘한 우리 네티즌 여러분들 상당수가 익히 예상을 했듯이, 대한민국 정치판을 좀 입체적으로 바라보는 분들의 상당수가 예상을 했듯이 결국 본격적으로 친명과 비명계, 친명 대 비명계, 엄청난 공천학살과 갈등을 저질렀고 민주당을 실제로 반으로 찢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실제로는 폭망할 수밖에 없는 게 기정사실이었습니다. 타협과 대화도 제명이가 어땠습니까? 실제로 없었죠, 일절. 확실하게 사천으로 자기 사람만 실어버렸고, 그래가지고 그 갈등이 극대화가 됐었습니다. 그 상처는 여러분들 원래 뭉칠 수가 없어요. 지역의 현직자였던 애들이 그 조직을 탄탄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놓고 걔네들을 찢어버리면서 사천, 공천을 남발을 하면은 그 지지세가 절대로 민주당으로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마치 군대 조직처럼, 군사 조직처럼 그 지지율이 그대로
누구를 공천하든지 낙하산 공천하든지 간에 그게 이어질 수 있다? 절대로 그렇게 안 돼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분위기로 여론이 돌아가게 저 민주노총, 뭐 민노총, 언론노조 이런 애들이 좌파 애들이 가만히 보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국민 분위기가 몰려가도록 두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불과 며칠 전에 그런 여론 상태에서 갑자기 선거 결과만 민주당에게 이상하게 높게 나오면 어떻습니까? 국민들이 수긍하지 못하고 반발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 고차원화된 진화된 댓글 부대를 대규모로 풀어가지고 꾸준히 우파 진영 내부의 여러분들 사이에서 혼란을 부추기고 분탕을 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 전략은 굉장히 유효하게 잘 먹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각자가 저마다의 시선에 매몰되어 우파 진영 내부의 서로를 더 크게 미워하고 있고 설전을 펼치면서 교묘한 분탕과 지금은 당장 나와 의견이 좀 다르다라고 해도 실제로는 저 네티즌 분도 정말로 친 우파 동료였던 네티즌인데 우리가 지금 서로를 향해 가지고 정체를 모르고 누가 분탕인지를 모르고 네가 바보다, 네가 꼴통이다, 네가 변절자다 서로 싸우게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은 서로가 하는 말에 실제로 일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각양각색의 말을 하는 분들이 일리가 있어요, 서로. 하지만 이 혼돈의 도가니 밖에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쁜 마음으로 우파 내부의 자중질환을 바라보고 있는 게 과연 누구일까요? 이 모든 상황을 한 걸음 뒤에 물러서서 기쁘고 즐겁게 바라보고 있는 게 누구냐? 바로 민주당과 586 운동권, 바로 저 인간들입니다. 중국 댓글 부대들이 기뻐하면서 이 사태를 바라보고 있다고요. 자, 여러분들 제가 약간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항상 맷집이 강합니다. 민주당 애들은 전투력이 강해요. 그래가지고 쟤네들은 외부에서 지지자라든지 제3자들이 바라볼 때 어떠냐면은 늘 안정성이 있습니다. UFC 같은 격투기나 복싱에 비유하면은 헤비급 챔피언한테 대놓고 정타로 풀펀치를 수십 대를 맞는데도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갑옷을 입은 것 마냥 투명 갑옷을 입은 것 마냥 끄떡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성이 좋죠. 대놓고 이재명 마누라 비서 출신이 사천을 받아도 넘어가고 민주당 그 오랜 터줏대감들 다선 의원들을 죄다 무자비하게 민주당 좌파 지지층들조차 충격받을 정도로 잘라내버리고 자기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낙하산 공천으로 심어버리고 해버려도 언론 노조를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의 풍부한 자기들의 세력들 골수 지지층 강성 개딸들을 데리고 쟤네들은 어떻게든 그 리스크를 극복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반면에 여러분들 제가 정말 죄송하지만 쓴소리 조금만 할게요. 국힘당 꼬라지는 어떨까요? 쟤네들은 어떻게든 그거 코어 지지층을 확실하게 안고 가면서 극복하고 넘어가는데 국힘당은 어떻냐고. 저 같은 사람들이 결국 선거철이 다가오고 혼란이 극대화되면 일이 이렇게 돌아갈 걸 저 같은 사람은 알았기 때문에 제발 좀 우파 목소리도 더 강하게 내고 겁먹거나 물러서지 좀 말라고 확고하게 깃발을 내세우라고. 동시에 사회 전반의 각계각층에 이 촉을 편들어주는 사람들과 조직 생태계를 키워놓아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결국 이 부분은 정권 2년차 동안 사실 딱히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돌아가는 현실을 한번 보세요. 가슴 아프지만 어떻습니까? 방송국도 방송 프로그램도 개그맨들도 그렇고 사회 각계각처에서 우파는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죄다 서로 떨어져가지고 고립되고 각계격파돼요.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누구도 지원해주거나 보호해주지를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걱정 마세요. 저는 지금 이 시점에 와서도 민주당과 이재명이 좋을 짓은 안 합니다. 다만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우파에 똑똑한 사람들, 인재들 정말 많았는데 우파가 그걸 제대로 쓰지를 못했던 게 난 참 안타깝다라는 거야. 자, 우리 시청자 구독자분들 모두 참 똑똑하신 분들이죠. 저마다 구말리 하고 싶은 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왜 없겠어요? 그런데 매번 여러분들 좌파가 지적하는 어떤 논란이나 잡음이 생길 때마다 그러니까 이 우파 진영이 매번 좌파가 지적하는 어떤 논란이나 잡음이 생길 때마다 사람을 잘라버리고 쳐내버리고 하면은 과연 남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 조직이 과연 강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렇다라고 해서 좌파는 그러면은 사람들 우리가 이 사람 저 사람 다 쳐내고 잘라버리고 겁먹고 사과하고 물러서면은 좌파가 그러면 공격을 그만둘까요? 아니죠. 꼬투리를 항상 잡는다니까.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든 큰 문제처럼 키운다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하는 이런 억척스럽고 세련미가 떨어져 보이기도 하는 이런 맥락의 싸움을 집권 초기부터 제발 정치인들이 좀 강하게 그러면서도 사회 전방위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정치 싸움이라는 게 이 혼란의 끝판왕으로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총선 임박하니까 이렇게 되잖아. 자꾸 뒤집어지고 요동친단 말이야.
프레임 싸움이거든. 정치 싸움이라는 게 결국은 힘 대 힘의 싸움이고 세력 싸움이고 여론 싸움이고 프레임 잡기 싸움으로 흘러가거든. 추악하게 흘러가요.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 좌우 이념 갈등은 깨끗하고 고고하게 흘러가는 게 불가능하다니까. 어차피 뭘 해도 상대 진영에 대해서는 꼬투리를 잡는 반면에 자기들의 훨씬 더 큰 내부 문제점은 어떻게 합니까? 하루 이틀 만에 덮어버린다고요. 이쪽은 조그마한 잡음에도 온 배가 뒤흔들리는 반면에 저쪽은 폭풍이 치고 산사태가 무너져도 매번 극복하고 수습하고 지나갈 수 있다면, 쉽게 말해서 피통이 체력이 크다면, 그 싸움이 장기전으로 길어졌을 때 결국 어느 쪽이 유리하게 흘러갈지는 여러분들 너무나도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토록 이쪽 정치인들을 향해 가지고 좀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를 국힘에게, 이쪽 정치인들에게 그토록 조언을 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들 현 이재명과 민주당 좌파가 중도파리를 합니까? 아니에요. 쟤네들이 크게 흔들리고 힘들어 보이던 순간이 있었죠. 이재명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순간 많았어요. 근데 그럴 때 재명이가 우파에 아부합니까? 아니라니까. 그런데 항상 저들은 어떻습니까?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결국에는 뚫고 가버립니다. 사실 실제 민심은 안 그런데, 실제로는 이재명을 막아야 된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뚫고 가버리는 것처럼 보이도록 여론을 만든다고요. 쟤네들은. 그렇게 판정승리, 조작된 판정승리를 만들어 놓고 쟤들은 항상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여러분들 지금도 실제로는 대한민국 국민들, 그 수도권 서울 투표심의 머릿속, 서울 시민들 머리 위에 어떤 생각 풍선이 둥둥 만화책처럼 떠 있는지 압니까? 아직도 실제 국민들의 민심은 그래도 이재명만큼은 진짜 안 되는데, 민주당 586 운동권이 정말로 이 기득권이 최악인데 얘네들만큼은 막아야 되는데, 이게 실제로는 더 많아요. 실제로 더 많아. 여론조사가 내 생각하고 안 맞으면 죄송한데 여론조사가 틀리고 내 생각이 옳아요. 내 생각이 옳아. 실제로는 이런 사람이 많다니까. 근데 어떻게 이게 왜곡이 되느냐? 사회 전반에 워낙에 자기 세력이 뿌리가 깊고 넓고 탄탄하니까 그런 국민들의 실제 민심과 여론을 저것들이 왜곡을 하고, 안 그런 것처럼 왜곡을 하고,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난립했던 수많은 좌편향 여론조사 기관으로 이쪽 사람들의 사기를 꺾고 멘탈을 뒤흔들고 국민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가리면서 저것들이 교묘한 장난질을 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파가 교묘한 분탕질에 워낙 잘 휘둘리고 있습니다. 이미 가스라이팅 당한 분들도 많아요. 제가 보니까. 나는 오랫동안 이 판을 봐왔잖아. 저분도 좋은 분이고 저분도 좋은 분인데 지금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면서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분탕을 당하고 있더라고. 다 실제로는 우파인 분들인데. 하지만 여러분들 시간이 없어요. 더 이상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파 내부에 각양각색의 목소리를 내는 분들 중에 똑똑한 분들이 참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정말 잘 알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화가 나는데도 냉정하고 불편한 선택을 우리는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대로 가면은 마침내 사전투표를 통해 가지고 저것들이 최종적으로 당연히 장난질을 치는데요. 장난질을 쳐둔 뒤에 그 결과값을 발표해버리면은 사람들이 그거를 수용하게 됩니다. 이미 여론 선동이 상당 부분 지금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때 가가지고는 거 봐라, 네가 틀렸다, 내가 맞다, 자중질환만 극대화될 뿐이고, 총선 결과가 나오고 나면은 더 이상 우파는 조직적인 저항이 불가능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하십시오. 국힘당 무능한 거 맞습니다. 그렇게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가르쳐주고 떠먹여주려고 했지만 저 구제불능에 답도 없는 인간들은 결국 개선되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특별한 인물도 솔직히 없었습니다. 좌파와 싸울 줄도 모르고 동시에 자기 편들을 키워주고 끌어주고 당겨주는 전략적인 마인드도 국힘당의 고관 대작들은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이걸 몰랐습니다. 꼭 정치판뿐만 아니라 각계 수많은 사람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줄 줄도 몰랐어요. 어떻게 해야 자기들의 생태계가 넓어지는지를 몰랐어. 이쪽 생태계를 구성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전략적인 마인드를 저들은 몰랐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나라의 운명은 벼랑 끝에 달려 있습니다. 이재명이가 대한민국의 전국을 주도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만 합니다. 민주당 586 운동권이 단 한 번만 더 돌아와가지고 이 나라의 기득권을 차지하고 국정을 주도하게 된다면 두 번 다시 이 나라에서는 영영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상적인 기존의 선거제도는 더 이상 없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 시스템이 없어지게 될 거예요. 물론 표면적으로 선거는 하겠지. 근데 그 선거가 진짜 국민의 민의가 모인 거 맞을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존의 대한민국 시스템이 사라지게 될 거라고요. 우파 진영 내부의 대혼란을 지금 바라보면서 누가 웃고 있는지 기억을 하십시오.
여러분들 요즘 하는 거 보면 솔직히 윤석열 형님도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죠. 그리고 한동훈도 마음에 안 드는 거 솔직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꽂아 놓은 보리자루나 다름없는 국힘당은 말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과 국회 의석을 확보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똑똑하신 우리 각양각색의 오타입니다. 똑똑하신 우리 각양각색의 우파 선생님들 그리고 우파 네티즌들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그런 민노총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언론노조 같은 이 민노총 언론노조 같은 거대 세력에게 그 회계장부를 감사를 하고 구름처럼 저렇게 많은 그 좌파 시민단체들의 자금줄을 끊으려면은 어떻습니까? 우리 말로만 그게 됩니까? 일단 확보해 놓은 이 정권은 반드시 지키고 넘어가야 다음번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한 방에 나라 빚이 1,000조가 넘고 2배 이상 늘어나는 것을 우리는 실제로 목격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될 거라고 경고를 했는데 과거 그때 그 시절에 국민들이 잘못된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죠. 실제로 나라 빚이 2배 이상 늘어나는 것을 우리는 목격을 했습니다. 탈원전이 정말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죠? 공기업 한전에 어마어마한 40조, 50조가 넘어가는 적자가 쌓이는 걸 실제로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앞으로 국민들이 그거를 상승된 전기요금으로 다 갚아야 돼요. 집값과 물가가 미쳐 날뛰고 대기권 돌파하는 거 보셨죠? 실제로 보셨잖아요. 근데 그 기저 상황을 여러분들 근본적으로 누가 만들었습니까? 윤석열이가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문재인 정권이 이런 코끼리똥, 공룡똥을 싸놨단 말이야. 저도 여러분들 과거부터 항상 강조를 했듯이 국힘당 저 인간들 정말로 마음에 안 듭니다. 머리가 나빠가지고 싫어요. 10가지 생각 중에 나하고 7, 8가지가 비슷하기는커녕 두세 개를 대놓고 가르쳐주고 떠먹여주는데도 못 따라옵니다. 참으로 이 국힘당이 전능한 웰빙 집단입니다만 반대로 민주당과 이재명은 단 한 가지조차도 여러분들과 생각이 같지가 않을 겁니다. 이거는 제가 자신 있게 장담을 합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초고속 급행열차로 이 대한민국 이 나라를 뿌리까지 박살을 내놓겠죠. 대놓고 지금 종북 활동하던 구통진당 인사들이 지금 민주당으로 이재명의 낙하산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득세와 함께 경기동부연합 패거리는 날개를 펼치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그동안 정권과 정치권의 지도부에 단 하루, 단 한순간만이라도 진지하게 전달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몇 년 내내 간절히 소망을 했었습니다. 당연히 그거는 제가 뭔가 한 자리를 받고 싶은 그런 하찮은 단위의 개념이 아니라 정말로 이 자유대한민국 원전 문제, 한미동맹, 주한미군 문제 등등 이 나라의 근본적인 미래 자체가 진심으로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능한 국힘당의 국힘당의 그 고관 대작들이 그 황금 감투를 대대손손 지키지 못하면 정말로 무서운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집권해가지고 단 한 번 그들의 손에 주어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철저하게 끝장을 내놓을 게 너무나도 뻔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 항상 여러분들 다양한 관점에서 저마다 올바른 목소리를 내주시는 우리 대한민국의 우파 진영 동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번 총선 한 번만 아무리 화가 나셔도 부디 깊고 신중한 생각 고개 숙여서 제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저 아시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저 인간들에게 도움받는 거 정말로 단 하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난 몇 년 내내 탄압을 받고 또 지난 몇 년 내내 제가 저것들의 밥그릇과 목줄기를 필사적으로 지들 가족보다도 걱정하면서 지켜주고 했는데도 어땠습니까? 국힘당 고관대작들이 어땠어요? 중도표 떨어뜨린다고 기겁하면서 우리 같은 제도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해주는 게 저 무능한 진영의 대감마님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극도로 어리석으면서 오만한 사람들이 국힘당 인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기 싫은 선택, 쓰리쓴 선택, 냉정하고 이성적인 선택 말입니다. 왜 우리가 그 하기 싫은 선택을 해야 되죠? 정치인들 저것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똑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훨씬 더 이성적이고 현명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나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조건 없이 순수하기 때문입니다. 저 무능한 것들보다 진심으로 우리는 이 자유대한민국 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명확한 최악보다는 선명한 차악을 덜 나쁜 거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각자의 목소리가 실제로 옳습니다. 실제로 그 관점들은 각자 여러분들 모두가 타당한 목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재명과 민주당 586 운동권 인간들이 웃을 일은 결코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저들의 교묘한 분탕질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민노총, 언론노조, 구름처럼 저 거대하고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대놓고 세금 해먹는 거 보세요. 그들이 저지르는 비리. 독서 토론회를 한다라면서 실제로는 김일성, 북한 찬양을 하면서 세금 빼먹는 그런 행위들을 기억나시죠?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그런 거 디테일한 거 올려드렸지 않습니까? 지들끼리 끌어주고 당겨주고 세금 잔치를 파티를 벌이고 삼성 같은 반도체 수출 기업들의 모가지를 잡아 비틀면서 남이 만들어 놓은 남의 사기업에다가 준법감시위원회 같은 거 개떡 같은 거를 설치를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그 월급 받아먹고 나라 미래 먹거리 전체를 국민들의 미래 먹거리 전체를 저것들이 스스로 파탄냈던 거 벌써 다 까먹었단 말입니까? 저들의 분탕에 작은 것에 감정에 휩쓸려가지고 근데 그런 행위들을 조금이라도 견제하고 막으려면 우리는 정말로 안타깝지만 실물 정부와 권력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언론조차 빼앗겨버린 기울어진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우파를 해주고 있는 동지 여러분들 모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대단한 분들이에요. 하지만 보다 강한 사람, 보다 수준 높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기는 사람이 수준이 높은 사람입니다. 뛰어난데 이러저러 해가지고 패배한다라는 거는 없습니다. 세상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가면은 결과만 남습니다. 여러분들 좌파의 손바닥 위에서 절대로 놀아나지 맙시다. 저것들의 허파를 뒤집어버리고 저것들이 열불 터지게 하고 저것들의 꿈을 좌절시켜야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설사 그 내용물이 찝찝한 판정승이라고 해도 말입니다. 여러분 국힘당 애들이 지금 이런 우파 지지층들의 피 끓는 심경에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이라도 저것들이 알까요? 아니에요. 저것들은 아마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겁니다. 만약에 기적적으로 국힘당이 선방을 하거나 승리를 하면은 지들이 잘나서 이겼다라고 저것들은 착각을 할 거예요. 우리가 차마 어떤 심경에서 이 가증스러운 것들을 찍어줬는지도 모르면서 말이죠. 맞아요. 쟤들은 아마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심경을 모를 겁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우파 지지층의 심경이 어떤지를 댓글 부대 애들이 더 잘 알더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저들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우리를 분열시키려고 저것들이 그렇게 애를 쓴단 말이에요. 가려운 데까지 우리가 가려워하는 그 우파 철학까지 정확하게 저것들이 긁어주면서 말입니다. 한탄스럽죠. 피눈물이 나죠. 그러니까 좌파 애들이 저렇게 고단수화돼가지고 각자 수많은 파트를 전문적으로 분담해가지고 분업을 해가지고 좌파 애들이 정치질을 하는 저 음험한 전략과 기술에 비하면 국힘당 인간들은 참 어떻습니까? 얘네들은 백치예요, 백치. 참 부끄럽고 참 그러니까 부럽고 편하게 그 엄청난 기득권을 누리고 해먹고 있다라는 겁니다. 생각 없이 사는데도 말이죠. 자, 우파 네티즌 여러분들 모두 정말 너무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부디 자유대한민국이 지켜지기를 간절히 저는 기원을 합니다. 자, 얼음사이다 논평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많은 응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